백성을 위하는 마음. 태종은 여러 곳에 별장을 짓고 풍류를 즐기기 시작했지만 그러한 생활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2년이 지나 태종 역시 원경왕후와 같은 5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이죠. 태상왕 태종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세종은 모든 일의 최고 결정권자인 진짜 임금님이 되었습니다. 경들은 내 말을 모두 들으시오.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책을 놓아버리는 선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나라를 발전시키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문을 발전시켜 덕망 있는 인재를 많이 배출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신들의 생각은 어떻소이까? 과거 시험만 합격하면 공부를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대왕께서 절하시니 망했다. 세종은 우선 고려 때부터 있었지만 당시에는 유명무실해져 있던 기관인 집현전을 되살리고 그곳에서 학문을 연구할 젊은 학자들을 선발했습니다. 나라 안에는 무릇 학문을 중히 여기는 풍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훌륭한 학자들이 탄생할 것이고 백성들의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현전 학사로 임명된 여러분들은 다른 관직으로 옮기는 일 없이 집현전 안에서 차례대로 승진하십시오. 그리고 학사 여러분들은 모두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하, 이곳까지 어인 행차시옵니까? 세종은 집현전의 학사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위해 중국에서 수많은 책들을 사들였고 또 많은 책들을 인쇄해 여러 학자들이 불편 없이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와, 많은 책들을 무엇에 쓰려는 걸까? 아유, 뭐 집현전인가 뭔가에서 학사들이 볼 거라고 그러는구먼. 옹야! 참. 또한 세종은 유교를 정치 철학의 근간으로 내세웠지만 굳이 유교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인 원경왕후 민씨의 영향을 받아 불교와 풍수학, 전국 각 지역의 민간 신앙들도 모두 존중했습니다.
세종은 언제나 즉흥적인 결정을 경계하고 늘 옛 제도나 법전을 찾아보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일에 분명한 근거를 갖길 원했으며 때문에 그는 필연적으로 모든 것을 조선 실정에 맞게 대입하고 고쳐 생각하곤 했는데 이 때문에 사대주의에 젖은 신하들과는 종종 마찰이 빚어지곤 했습니다. 세종은 또한 나라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되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중용했습니다. 경들은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중국의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중에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선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농사와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농사는 기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일이니 백성들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구를 제작해봄에 힘써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예조 판서께서는 마땅한 사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전하. 황희는 세종의 말을 듣고 인재를 수소문하던 중 동네 현의 관노로 있는 장영실이라는 자가 신기한 물건을 발명하는 재주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아이, 뭐야? 누구시오? 나는 예조판서 황이라고 하네. 아니 아유, 판서 대감께서 이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이 발판을 밟으면 이 문이 열리는 건가? 그래, 이건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작동되는 것인가? 그게 말입니다. 예, 어르신. 제가 이 장치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발판을 밟을 때 밀어 넣어진 공기가 아래에 연결된 관을 통해 들어가 문이 열리는 원리입니다요. 아이 녀석! 어느 안전이라고 버릇없이 함부로 나서느냐? 아이고 참.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서 나서는 거야? 참 시끄럽구만. 자네나 좀 조용히 하게나. 이게... 그럼 이게 공기의 힘이란 말인가? 이 장치를 자네가 개발했다는 말이지. 예, 그러하옵니다. 그렇군. 자네의 이름이 뭔가? 저는 장영실이라고 하옵니다, 어르신. 자네가 바로 장영실인가? 반갑네. 반가워이.
반가워. 장영 씨를 직접 만나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발명품을 본 세종은 그가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임을 알고 그에게 적합한 벼슬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전하. 전하, 그것만은 절대로 아니 되올 줄 아래요. 아, 전하, 그 자는 관노 출신입니다, 전하. 하운데 그런 자를 어찌 궁궐 안으로 들이시려 하십니까? 그러하옵니다, 전하. 만일 그를 등용한다면 나라 안의 모든 관노들이 서로 궁궐에 들어오고자 할 것이고 이것은 곧 나라의 종려사직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언제나 독단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법이 없었던 세종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에 잠겼습니다. 당시 조선은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재를 아꼈던 세종은 장영실이라는 뛰어난 인재를 그대로 포기하기에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대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장영실이 비록 관노의 신분이라고는 하나 그의 뛰어난 재능은 하늘이 조선을 위해 내리신 선물입니다. 지금의 그의 재능을 높이사 등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두고 후회할 일이 될 것입니다. 헤헤, 이보시오 대감, 큰일 날 생각이십니다. 엄연히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있는데 어찌 그 법도를 거스른단 말입니까? 자, 그만들 하십시오. 나 역시 황대감의 생각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황대감의 말처럼 양반도 하늘이 주신 인간이고 관노도 마찬가지로 조선을 위해 하늘이 내리신 인간입니다. 만일에 그를 등용해 많은 백성들을 이롭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의 출신 성분에 얽매여서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현명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결국 세종은 일부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영실을 등용하게 됩니다. 세종은 먼저 장영실을 중국으로 보내 천문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중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자 노비의 신분에서 풀어주고 탕유한 별자라는 벼슬을 그에게 내렸습니다.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평생 관노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장영실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세종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아니, 그래.
1433년 장영실은 정초 박연등과 힘을 모아 천문시계이자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기구인 혼천일을 만들었습니다. 혼천을을 비롯한 장영실이 만든 여러 가지 천체 기구를 이용해 한성의 위치가 북위 38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백두산과 한라산의 높이를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수치가 오늘날의 과학기구로 잰 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하니 장영실이 만든 기구들이 얼마나 정밀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은 늘 머릿속에 백성들을 위한 많은 생각을 품고 있었고, 그러한 생각은 조선의 위대한 과학자 장영실에 의해 빈틈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세종이 천문기구 다음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시계였습니다. 세종은 오래전부터 백성들을 위해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영실의 연구를 통해 그 생각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시계인 앙부일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앙부일구는 대로변에 놓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이것이 무엇인고? 해시계라고 한대요. 해시계? 그거 참 희한하게 생겼네. 어? 어? 비다. 아니, 갑자기 왜 비야 이거? 아니, 왜 비가 오네? 아니, 갑자기 왜 비야 이거? 그러나 해시계인 앙부일구는 흐린 날이나 밤에는 쓸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어허. 이러한 이유로 다른 시계를 연구해봐야 할 것 같사옵니다. 그렇단 말인가. 그렇다면 흐린 날이나 밤에도 쓸 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야겠구만. 자, 어서 연구를 시작하시오. 세종과 장영실은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매일 정확한 시간을 알릴 수 있을까? 어디? 아이, 그나저나 이거 갈증이 나는구나. 나 물을 한 잔 마셔야겠다. 물. 어이. 그래, 바로 그거야. 그거야. 자, 어서 장영실을 들라 해라. 어서. 그렇게 세종과 장영실은 또 한 번 힘을 모아 물시계인 자경루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 수고가 많았소이다.